통영에서 여객선으로 1시간 남짓 달리면 비진도에 도착한다. 육지에서 제법 많이 떨어진 곳이다. 비진도 항구는 여름 내 피서객들로 붐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의 해전에서 승리한 보배로운 곳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 비진도. 그런 비진도를 더욱 보배롭게 만드는 것은 독특한 섬 모양새. 두 개의 섬을 다리처럼 길게 연결해주는 것이 긴 모래사장이다. 오랜 세월 동안 파도의 침식으로 생긴 모래가 세찬 조류에 실려와 쌓인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손잡이 짧은 아령처럼 생긴 비진도. 모래사장은 해수욕장으로 쓰이고 있고 그 옆으로 항구와 마을이 들어섰다. 여름이면 피서객으로 붐비고 1년 내내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섬. 과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섬에 수달이 보금자리를 틀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 중에 수달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밤 되면 여기 많이 올라오는데. 예. 주로 어느 쪽으로? 서쪽쪽. 요리 밤 되면 올라오지 낮에는 안 오고. 예. 뭐 이렇게 배로도 올라가고 그러나요? 배로도 올라가는 거는 배로도 올라오고. 우리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배에 이제 그 수달에 그 분비물 예, 이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다른 고기 머리만 나와놓고 머리는 안 먹겠다 보이. 장자하고 머리는 안 먹고 그냥 그 내장만 먹고 내장 빼고 그냥 살코기만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 안 한 거지. 해가 지면 어김없이 부둣가에 나타난다는 녀석. 하루 바닷일을 마무리하는 섬 사람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섬 사람들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녀석들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섬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 녀석들은 매일 밤 이곳에 나타나는 걸까? 조용해진 부둣가 바다엔 다양한 생명들이 떠다니고 있다. 남해안 일대 따뜻한 바다에 사는 날치가 부두 바로 앞까지 헤엄쳐 왔다. 날개를 펴듯 큰 지느러미를 활짝 편 채 여유로이 수영을 한다. 화려한 몸 색깔만큼 움직임이 요란한 건 납작벌레. 땅과 바다를 자유로이 오가며 생활하는 녀석은 부둣가의 터줏대감이다. 바다의 먹잇감을 탐내는 녀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고양이다. 운이 좋은 쥐는 뜬 부두에 떨어져 있던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차지했다. 경쟁자가 나타날까봐 얼른 고기를 물고 사라진다. 수달은 좀 더 밤이 깊어야 볼 수 있는 걸까? 생각보다 빨리 녀석이 나타났다.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리던 녀석은 쏜살같이 물속으로 뛰어든다.
어디로 간 걸까? 어두운 바다에서 녀석을 쫓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잠시 후 바닷물 속에 잠수한 채 헤엄을 치는 녀석을 만났다. 마치 바다에 사는 생명체인 양 녀석의 수영 실력은 뛰어나다. 또다시 시야에서 벗어난 녀석. 녀석과의 숨바꼭질이 계속된다. 이번엔 배 위에서 녀석을 찾았다. 부둣가에 줄지어 있는 배들을 채집인 양 헤집고 다니는 녀석. 어디서 찾았는지 녀석은 물고기 한 마리를 차지했다. 귀여운 생김새와는 달리 뾰족한 송곳니로 매섭게 물고기를 뜯어먹는 녀석. 경쟁자를 의식하는 것일까? 자유로이 입에 저배를 헤집고 다니던 녀석이 먹잇감을 차지하자 주변을 경계한다. 제법 큰 물고기를 잡은 모양이다. 물고기 한 마리 정도는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녀석인데 오랜 시간 씨름을 하고 있다. 수달이 하루에 먹는 양은 자기 체중의 15%. 운 좋게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녀석의 배를 채우려면 조금 더 사냥을 해야 한다. 물고기의 머리만 남긴 채 뼈와 지느러미까지 야무지게 먹어치웠다. 수달이 활보하고 있는 밤 부둣가엔 낚시꾼들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과 맞닥뜨린 수달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낚시꾼도 수달도 놀란 상황. 먹던 먹잇감을 물고 가려 애를 쓰지만 허둥대느라 한 마리는 놓치고 만다. 어지간히 배를 채운 녀석이 부둣가로 올라온다. 하지만 또다시 사람과 맞닥뜨린 녀석. 다른 길을 찾아 다시 부둣가로 올라오지만 이번엔 더 큰 방해물이다. 쏜살같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녀석. 아직 사람들이 잠들지 않은 이른 밤 시간,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비진도 수달은 활동하고 있다. 이른 새벽, 부둣가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 밤사이 수달이 활보하고 다닌 부둣가에서 섬 사람들은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한다.
사람과 수달이 함께 바다에 기대어 사는 섬 비진도. 이곳에 수달이 산 건 아주 오래전부터라고 한다. 실제 수달이 비진도의 터줏대감이었음을 말해주는 흔적이 섬에 남아있다. 사람들이 사는 북서면을 제외한 삼면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는 비진도. 가끔 낚시꾼들의 발길이 머물 뿐 사람의 출입이 잦지 않은 곳이다. 그 절벽 한쪽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수달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절벽에 큰 배를 댈 수 없어 작은 뗏목으로 갈아탔다. 가까이에서 본 동굴은 제법 큰 규모였다. 여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기가? 여기 이제 수달피 동굴. 수달피 동굴. 예. 그런 이름이 언제적부터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그 옛날부터 그 했겠지. 우리 사람이 이거 살 때부터. 우리가 명칭을 별도로 지은 게 아니고 그 옛날 사람들이. 그래 이제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거지. 그 명칭. 저 동굴 안에 수달이 살고 있을까? 오랜 세월 마을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수달 동굴. 어쩌면 낮 시간 휴식을 즐기고 있는 수달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동굴 입구엔 수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아직 물기가 남아 있는 곳으로 봐 24시간 내에 배설을 한 것이다.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봤다. 동굴은 끝을 알 수 없는 좁은 통로로 연결돼 있다. 어두운 통로는 박쥐들의 은신처. 동굴에서 수달을 만나지는 못했다.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통로. 어쩌면 저 길이 바다에서 섬 안쪽 숲으로 이어지는 수달의 이동 통로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비진도 수달의 서식지는 어디일까? 지금 이게 지금 수달 발자국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모래가 지금 계속 날려가지고 발자국이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이 뒤쪽 패드도 이 발가락이고 전형적인 수달 그 발자국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발가락 표시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그 수달이 저런 지역에서 자고 먹이를 먹으러 아마 저리 섬 쪽으로라든지 저리 아마 이동한 그런 흔적입니다. 수달의 발자국은 섬 안쪽에 수달의 보금자리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발자국은 단 한 마리가 남긴 것이 아니었다. 지금 여기서 한 30에서 40cm 정도 된다는 것은 적어도 성체의 그 수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보면은 같은 발자국인데도 여기 보면은 이 발자국이 깊이 안 들어간 거는 이의 발자국하고 이의 발자국하고는 그 개체가 틀리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은 그 어린 개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체중이 적게 나가는 새끼일 가능성이 새끼일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수달이 새끼를 낳아 기르며 살아가는 안정적인 서식지.
그렇게 오랜 세월 수달은 비진도에서 생명을 이어온 것이다. 수달이 섬 안쪽 숲에 산다는 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흔적이 있다. 지금 이쪽으로 그 수달이 다니는 그런 수달이 다니기 때문에 둥글게 이 표시된 걸 알 수가 있죠. 이리 보면은 길이 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달은 그 다른 일반 그 동물들하고 틀려 가지고 꼬리가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이동할 때는 육지에서 이동할 때는 꼬리를 갖다 땅에 이리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수달이 다녔다는 것을 갖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바다에서 배를 채운 녀석은 숲으로 올라가 새끼를 기르고 휴식을 취한다. 수달을 품고 있는 숲으로 올라가 봤다. 섬 정상엔 또 하나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다. 한치의 틈도 없이 나무들로 빼곡이 들어차 있는 숲. 100년이 넘은 소나무 군락지도 있다. 섬에 다양한 생명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인 숲. 이 숲 속에 수달도 보금자리를 든 것이다. 풍부한 먹잇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서식지까지 갖춘 섬. 비진도가 오랜 세월 수달을 품은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근의 또 다른 섬들에도 수달이 살고 있을까? 섬 정상에 소복히 숲을 얹고 있는 크고 작은 섬들. 그중 비진도에서 가까운 거리의 연화도라는 섬에 닿았다. 비진도처럼 사면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섬 안쪽은 수풀이 울창하다. 우선 수달의 흔적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경사진 산길을 오르다 바위 틈에서 민물을 발견했다. 작은 섬인데도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민물이 있었다. 그리고 민물 바로 옆 바위에서 수달의 배설물을 발견했다. 바위 곳곳에 배설물이 남아 있었다. 주원으로도 하고 그 몸도 씻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지 민물이. 이제 보면 수달 배설물도 있고 개를 잡아먹은 이런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지. 섬 지역에서도 수달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계기가 이는 민물들이 곳곳에서 그 지하수처럼 흘러내려 가지고 한 군데 모인다는 거. 여기서 이런 민물이 있다는 것이 그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는 거지. 이 마르지는 안 하거든요. 비진도 인근 섬 연화도에도 바다에 기대 사는 수달이 있었다. 남해에 떠있는 섬 곳곳에 수달이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바다가 시작되는 곳인 통영은 어떨까? 그는 이제 좋은 장소. 어선이 즐비한 부두는 수달이 좋아하는 사냥터이자 쉼터. 어김없이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됐다. 수달은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꼭 배설을 해놓는다. 그 자기가 다녔던
이 지역에 이 마킹을 하는 그런 그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달의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하는 것으로 그리도 알려져 있지만은 그가마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수달은 이 낮에는 그 시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던 길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잘 알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위라든지 또 돌출된 지역에 이런데 배설을 함으로 해서 이 자기의 독특한 냄새 이걸 갖다 그 냄새를 확인을 하고 자기가 다녔던 길을 갖다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밤 또다시 통영 항구엔 수달들이 나타날 것이다. 남해의 다른 섬들처럼 이곳에도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낚시꾼들이 있어도 아랑곳 않고 배 위의 모습을 드러낸 녀석. 남해 일대에서 낚시꾼들의 존재는 더 이상 수달에게 방해꾼이 아니다. 배설물의 냄새를 확인하려는 듯 코를 킁킁대는 녀석. 자신의 영역을 확인한 뒤에야 녀석은 물로 뛰어든다. 마치 해녀처럼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는 녀석. 꽤 오랜 시간 녀석은 물속에서 버텨낸다. 한참을 물속에서 수영하던 녀석은 잠시 코를 밖으로 내밀고 호흡 조절을 한다. 잠시 뒤 배 위에서 녀석을 발견했다. 배 구조물 뒤에 숨어 뭔가를 먹고 있다. 먹이 사냥에 성공한 모양이다. 몸집이 크지 않은 물고기는 통째로 먹어치운다. 시원스레 배설을 하는 녀석. 배를 채운 뒤면 의식처럼 행하는 일이다. 녀석이 남긴 흔적을 가까이서 찾아봤다. 자신의 흔적을 찾아 내일 밤 또다시 녀석은 나타날 것이다.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의 섬에 사는 수달들. 주로 내륙 지방의 강이나 하천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수달이 이렇게 남해 바다에 많이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그 남해안 지역에는 실제로 그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남해안 쪽에는 그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그 조수 간만의 차가 상당히 적은 그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양식업이 많이 발달되어 왔고, 그래 더불어서 그 물고기들이 그 돌틈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달들도 먹이를 찾아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있는 지역을 갖다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그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 구조로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남해안 일대는 양식업이 발달해 수달의 먹이가 풍부하고 바다 곳곳에 솟아오른 바위섬은 수달이 좋아하는 쉼터다. 양식장뿐만 아니라 남해 바다 역시 물고기가 풍부하다. 낚싯줄 가득 물고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온다.
배 안 여기저기서 낚시꾼들의 탄성이 터져나온다. 건져 올리는 낚싯대마다 물고기가 줄줄이다. 황금어장 남해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섬 인근의 바닷속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바다 바닥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이 맑은 통영 앞바다. 통영과 거제 일대는 미국 FDA가 지정한 청정해역이다. 더욱이 돌 위에 가득히 자란 해초와 산호초들은 물고기의 은신처이자 먹이 공급처가 된다. 수달이 사는 섬 비진도에 또다시 어둠이 내린다. 한여름 더위가 절정을 이룰수록 비진도 바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요란해진다. 그 요란한 틈에서도 녀석은 또 나타날까? 우려와는 달리 녀석은 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평소엔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던 녀석이 오늘은 자동차 주변을 맴돈다. 연신 냄새를 맡아대는 녀석. 평소 다니던 길목에 자동차가 주차돼 있자 탐색을 하는 것이다. 위험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녀석은 바다로 향한다. 배가 줄지어 있어 미로 같은 길을 잘 헤엄쳐 다닌다.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에 녀석은 익숙해져 가고 있다. 배 위에 올라온 녀석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은 냄새를 맡는 일이다. 자신의 영역이 맞는지, 새로운 침범자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널찍한 뜬부드는 녀석이 마음껏 몸을 뒹굴고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침입자가 생겼다. 슬며시 뜬 부두 위에 올라온 녀석. 수달도 자신의 영역을 지킬 때면 극도로 포악해진다. 여러 차례 영역 싸움을 한 흔적인지 몸 곳곳에 상처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오늘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쩐 일인지 침입자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난다. 머리를 맞댄 것만으로도 녀석의 기세에 눌린 것일까? 패배자는 다시 자신만의 새로운 영역을 찾아 나선다.
자신의 영역을 지켜낸 녀석은 어선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며 먹잇감을 찾는다. 좁은 난간 위도 쏜살같이 달리는 녀석. 군데군데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수달들이 많다 보니 비진도 부두에선 수달들 간의 영역 다툼이 자주 일어나곤 한다. 수달들이 거리낌 없이 영역 다툼을 할 정도로 밤 시간이면 수달들의 천국이 되는 비진도 부두. 그렇다면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 시간에도 녀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실제 낚시꾼들이 수달과 맞닥뜨렸다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에 낚시하러 갔다가 몸을 한 반쯤 담그고 낚시하고 있는데 수달이 와가지고 이제 고기 달라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아, 사람 앞에서? 네. 수달이 자주 등장한다는 곳은 항구 마을 바로 앞에 있는 절벽. 낚시꾼들이 주로 낚시를 하는 곳이다. 수달을 만나기 위해 바다에 낚싯줄을 내렸다. 낮 시간, 과연 녀석이 낚시꾼에게 다가올까? 갈매기와 외가리도 물고기들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 녀석이 어느 쪽에서 모습을 드러낼까 한나절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됐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어선들도 바닷일을 마무리하고 항구로 돌아오는 시간, 녀석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둠이 내려앉은 부둣가엔 어김없이 나타날 것이다. 매일 밤 어선을 헤집고 다니는 수달이 섬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일까? 지금 수달을 많이 보세요? 예, 많이 봅니다. 주로 어느 쪽에서 좀 보세요? 주로 요 바닷가 요 있는 쪽에 전부 다 있어요. 아, 요 쌈판에도 올라왔다가 요런 데도 수달이 좀 고기도 많이 그럼 좀 먹고 그러겠네요. 수달 예. 네. 몰라요. 우리는 고기 같은 거는 모르고 네. 저 고기져 먹는 사람들은 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네. 알죠. 아, 예. 그 어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고기져 먹는 분들은 좀 그렇죠. 그렇지만 뭐 우리 뭘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예. 배설물로 배를 어지럽혀 놓고 물고기까지 가져가니 귀찮을 법도 한데 섬 사람들의 품은 바다처럼 넉넉한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많이 잡으셨어요?
고깃배를 가진 어부도 같은 마음일까? 어르신, 요즘에 수달이 좀 많이 나타난다면서요? 예, 수달이 나타납니다. 아, 수달이 뭐 배에서 뭐 고기도 가져간다는데. 수달이 그거 먹고 고기를 가져가는 거 아니고 예. 먹고 올라가서 똥도 싸고 아, 또 막 배고기 있으면 다 문가비를 아. 잡아가 나. 수달이요. 예. 수달이 많이 있어요. 낮에 떼모가 요 밑에 자는 모양이라 수달이가. 섬 사람들에게 수달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인 것이다. 밤시간 수달들에게 기꺼이 부둣가를 내줬던 사람들이 이른 새벽 다시 부두에 나왔다. 그런데 배 한켠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수달이다. 사람들의 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긁어대느라 여념이 없다. 밤사이 포식을 한 녀석은 몸을 긁어대며 새벽 시간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배에도 녀석의 기척이 느껴졌다. 또 다른 녀석이 배를 차지한 채 휴식을 즐기고 있다. 자신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준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녀석들. 이곳에 수달이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섬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1982년도에 이미 수달이 그 멸종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카마도 오히려 과거에는 수달이 더 많이 살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수달이 소수 개체들이 거의 그 관찰되는 그런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82년도에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수달을 갖다가 그 보호 관리하고 있고 또 그 멸종위기종 1급으로서도 또 보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륙이나 해안 쪽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 수달이 이미 멸종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유라시안 그 오터의 그 수달이 남한 그 남방 한계선이 거제라든지 충무 쪽 또 그 더 나아가서는 이 도서 섬지방까지가 그 한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해의 아름다운 섬 비진도.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섬에 뿌리를 내렸고 그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채 살아왔다. 옛 사람들이 그랬듯 지금도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사람들을 피해 깊은 숲으로 꽁꽁 숨었던 수달이 사람들 곁으로 다가온 이유일 것이다.
남해의 섬 비진도. 그곳엔 사람들 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수달이 있다.